안녕하세요. 은행장인 우근아빠입니다. 새로 창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개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소득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되는 이야기를 연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출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용의 순서는 없지만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채널 재생 목록에 대출의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내용이고요. 은행에 가셔서 대출 심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력이 짧거나 1년이 채 안 돼서 서류 발급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서류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금액이 너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출 심사하는 과정하고 취업할 때 겪는 과정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할 때도 서류를 다 제출을 하죠. 입사 지원서, 이력서, 뭐 경력증명서, 아니면 학교 성적표, 아니면 영어 성적표, 자격증 등 해서 본인이 뭔가 좀 내보일 수 있는 거는 싹 다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제출한 서류가 통과가 되면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깔끔한 이미지로 면접을 가서 면접을 보죠. 그리고 나서야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대출할 때도 이게 약간 비슷합니다. 오히려 대출 심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서류를 싹 준비해서 서류하고 면접을 같이 봐요. 그 짧은 시간에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되는 시간에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은행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하실 때는 조금 깔끔한 이미지로 가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 한 편 시리즈로 따로 뺄까 했는데 지금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뭐 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은행 오실 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출 심사 하러 오시는데 뭐 서류까지 준비하시고 다 하셨는데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으로 오신다든지 아니면은 몸에 막 문신이 있어요. 팔뚝에 막 문신이 있는데 저 같으면은 그냥 긴팔로 오실 것 같은데 반팔로 당당하게 오시는 분들,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 안 감아가지고 막 머리에 까치 져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은 물론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대출을 잘 상환할 것인가, 이분이 떼먹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요소에 결정적으로 뭐 전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게 왜 중요하다?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한 3-4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은행원도 사람이다. 요거는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로 준비하셔서 자리에 앉았을 때 은행원이 이제 신분증 보고 은행원이 아마 물어볼 거예요. 가져오신 소득 자료를 보여달라고. 자, 취업으로 치면은 이력서라든지 자격증 뭐 이런 서류 달라 이거죠. 자, 이때 여기서 범하는 실수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 증명서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 소득이 내가 볼 때 너무 적어. 이거 뭐 갖다 내기도 좀 창피하니까 이걸 그냥 안 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완전 신설 사업자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서류가 안 떼지니까. 근데 한 1-2년 됐는데 아직 가게는 조금 자리 잡았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자금은 필요하고, 근데 뭐 신고를 부가세를 뭐 간이 신고를 했던 뭐 일반 과세를 했던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적어. 그러니까 보여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취업할 때 자기 스펙이라든지 뭐 학점이라든지 이런 게 뭐 좋지를 않으니까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면접 보러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입사 지원서라든지 이력서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자, 반드시 서류가 발급되는 분들은 금액이 적건 크건 반드시 발급해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2020년 2월인데 소득금액 증명원은 2018년도 분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부가세 증명원은 2019년 작년 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은행 문턱이 높은데 그렇게 신고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없는 서류, 뭐 금액이 아예 표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서류 갖다 내면 뭐하냐, 어차피 안 될 텐데. 맞습니다. 그것들만 갖다 내면은
솔직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다시 취업 얘기해 볼게요. 자, 취업 지원할 때 자기가 학점이 안 좋거나 뭐 학벌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 안 좋은 스펙을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 될 만한 거는 다 갖다가 뭐 살을 붙이죠. 없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다 포장을 해서 뭔가 다 살을 붙여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을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 배우자나 부모님,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부모님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딸이나 아들, 내 가족 누군가가 누가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가족의 소득 자료를 첨부하세요. 그분들 서류 내용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대출 심사에 전산에 입력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주변 사람들의 상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던, 그게 크든 작든 뭐 시골에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있든지, 상속 받았는데 값은 뭐 거의 안 나가는 땅도 상관없어요. 뭐 맹지가 됐든 뭐 무슨 산이 됐든 값이 얼마 안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뭔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게 좀 막말이지만 여러분 근처에 뭔가 돈이 될 만한 구석이 있는 자료 같은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해서 가세요. 지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집이 여러분들 자가면 등기부등본을 떼가시고, 만약에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월세나 전세다 그러면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부분 임차겠죠.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서도 가져가시고, 자, 은행에서 임대차 계약서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집하고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계약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한테 이미 준 임차 보증금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 임차 보증금 결국 여러분 돈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은행에서 서류를 아무것도 안 가져오신 분들에게 서류를 이 정도로 챙겨오라고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뭐 가족 있으신가요? 부모님 소득 있으신가요? 배우자 소득 있으신가요?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해서 오셔도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류를 다 준비하셨던 고객분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요. 화가 나죠, 당연히. 그 서류 준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은행원들한테 많기 때문에 은행원들은 여러분에 해당하는,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세 증명원 딱 요 정도만 보고 심사를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가적인 서류들을 그 은행 직원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챙겨서 가져가면 그 서류의 내용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전산, 요새는 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에 여러분의 소득 신고 금액 이런 걸 수치화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주변 분들의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입력은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해온 서류를 보면은 이 서류를 가져오신 여러분 자체가 이분한테는 대출을 해줘도 이 정도로 성실하게 상환을 하겠구나 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그 직원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해요. 그 데이터가 뭐 수치적으로 도움이 됐든 안 됐든 이제 그건 둘째 문제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분은 꼭 대출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담당 직원이 그 은행의 본점에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 담당 직원을 이렇게 설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원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거의 모든 걸, 그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분이 어떤 벌이를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자세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며 뭐 배우자라든지 가족분의 소득은 어떻고 보증금은 얼마 갖고 있고 집은 자기 집인지 전세인지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본점에 심사하시는 분들을 그 직원이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 서류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데 대출은 해달래. 그러면 해주고 싶어도 뭐 설득할 여력이 있어야지. 뭘 알아야 설득을 하죠. 그 심사하는 그 심사 담당자를. 자, 여러분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했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분이든지 오늘 말씀드린 이 성실한 서류 준비, 이 내용은 공통적으로 해당합니다. 다 해당하는 거니까 은행 가실 때는 기본적으로 좀 서류를 충실히 가져가시고요. 정말 완전 신설 사업자, 저번 달에 개업을 했다든지 개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만 냈는데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정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막 말을 하다 보면 뭔가 전하고 싶은 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다 보면 두서가 없어요. 자, 어차피 제가 지금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리즈, 대출의 기술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완벽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여러분 거래하는 은행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반드시 된다, 이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건에서 조금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처럼 준비하신 것만큼 혹시 여러분들 실망이 크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은행 거래 하실 때 뭔가 계속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테니까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